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타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멀어진 그 사람이 후폭풍을 겪고 있는지, 근황은 어떤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그림카드 보고 골라주셔도 좋고요. 번호 보고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잠깐 시간 드릴게요. 자, 다들 선택하셨나요? 그럼 순서 공개하겠습니다.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순으로 리딩하겠습니다. 1번 카드 선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멀어진 그분이 이별의 후폭풍을 겪고 있는지 그 근황과 속마음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그 상대분이 후폭풍을 겪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답은 예스입니다. 여기 카드가 너무도 단호하게 거두절미하고 예스를 말해주네요. 두 분이 어떻게 이별을 하시게 됐는지는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여러분이 겪는 후폭풍보다 그분이 겪는 후폭풍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헤어진 연인이 후폭풍을 겪는지 무척 궁금해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후폭풍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쪽이 너무나 큰 잘못을 해서, 그러니까 뭐랄까요, 환승연애를 한다든지 바람을 피웠다든지 뭔가 잘못해서 헤어진 경우에 후폭풍이라도 좀 겪어라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좋아했을 때 그 사람이 날 떠난 걸 후회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후폭풍이 있는지 이제 그걸 궁금해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두 가지 경우를 놓고 본다면 여러분은 후자에 해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날 떠난 걸 후회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후폭풍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거죠. 카드가 말하길 여러분의 자존감이 여러분이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자존감을 가지고 상대방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그 상대를 대해도 되는 상황, 생각하셔도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상대분의 근황은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 그분은 상당한 갈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고 마음이 통했던 그 시절을 되찾고 싶은 마음과 이성적으로 모든 생각을 통제하고 싶은 두 가지 마음 사이에서 큰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이 만나셨을 때는 굉장히 사이가 좋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나란히 앉아서 같은 방향을 보면서 같은 생각을 하고 행복한 시절을 보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한편 상대는 이성적이고 조금 차가운 면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도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분의 그런 이성적인 판단이 이렇게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해서 본인도 혼란을 겪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렇게 본인의 감정을 조절하는데 굉장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분의 속마음을 더 상세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을 당장이라도 보고 싶다는 마음과 그것을 절제하는 이성적 판단 가운데에서 만나러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커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로 연락을 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긴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된 데에는
여러분과 같이 보냈던, 특히 두 분의 뜨거운 밤을 잊지 못하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러버스 카드를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농밀하고 뜨거운 시간을 보내는 두 사람이 보이는데요. 그분은 그 뜨밤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이었는지를 잊지 못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과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달려오고 싶은 마음, 너무 급하게 달려가면 속보일까 하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그분이 여러분과의 재회를 두고 갈등하는 카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에게 여러분은 결코 잊지 못할 존재임이 분명해 보이고요. 그렇다면 그분과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관계가 흘러가게 될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자존감은 여러분을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퀸컵 여왕처럼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을 컵에 담고 결코 상대방 분에게 보여주지 않는 모습입니다. 가슴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지 함부로 보여주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자 여러분의 현재를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이 일부러 안 보여준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마음이 그분에게는 더 이상 열리지 않을 만큼 좀 지쳐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여러분의 이런 모습은 상대방 분에게 여러분이 굉장히 위험 있는 존재로 느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분이 연락을 해오더라도 여러분이 속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 분은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조금 더 대시를 해볼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물러날 것인지를 계속 고민할 듯 합니다. 그리고 제가 카드 선택용으로 올려놓았던 이 카드에서도 비슷한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카드를 자세히 보시면 원래 포식자였던 독수리는 작아지고 독수리 앞에서 한없이 작을 수밖에 없었던 쥐가 거대한 존재가 된 것을 보면 만날 당시에 그분이 소위 갑의 상태였던 것 같고 여러분이 을에 가까운 위치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분은 상당한 후폭풍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이고 여러분은 이별을 좀 자양분으로 삼아서 성장하고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고 계신 듯 보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시건 어떤 만남을 가지시건 여러분이 행복하고 편안한 결정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리딩에서 뵐게요. 이번 카드 선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멀어진 그분이 이별의 후폭풍을 겪고 있는지 근황과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의 상대방이 후폭풍을 겪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Get more information 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어떤 정보를 더 얻으라는 걸까요? 그런데 그 대답은 바로 옆에 있는 오라클 카드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라클 카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서로에 대한 마음을 알아가세요. 서로 속마음을 드러낼수록 관계가 더욱 깊어져요. 당신은 연인에게 진심, 꿈, 욕망,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드러냄으로써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하며 더욱 친밀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한 연애를 위해 정직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세요. 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과 그분 사이에 대화가 많이 없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헤어졌고 만약에 만남을 다시 하게 된다면 많은 대화를 나누고 솔직하게 서로를 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한마디로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조금 더 알아봐야지만 서로 다시 한번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럼 먼저 그분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상대방 분은 자신감과 리더십 그리고 지배욕이 상당한 분으로 보입니다. 여러분과의 이별 후에도 자존심을 꼿꼿하게 세우고 있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외로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제라는 자리가 그렇잖아요. 왕관의 무게를 혼자서 견뎌야 하는 존재이다 보니까 겉으로는 대범한 척, 이성적인 척 하고 있지만 그야말로 그건 척에 불과한 것이지 속마음은 다를 것 같거든요. 그분의 속마음은 외로움으로 채워져 있을 것 같습니다. 황제라는 권좌에 앉아서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정작 마음을 털어놓을 것이 없어 고독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분의 내면은 상당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과 치열하게 다투던 때를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도 여러분과 그분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존심을 내세우며 서로를 굽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연인 사이에서는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이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두 분은 서로 꺾이지 않으려고 팽팽한 기싸움을 한 것이죠. 연인이라도 이렇게 기싸움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그 부분이 잊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굉장히 자존심이 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길을 꺾지 못한 여자는 처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들을 보면 옆 카드에서 아까 얘기한 서로의 대화로 마음을 좀 차근히 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두 분은 그러질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의 속마음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자면 그분은 내상을 좀 크게 입은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심장에 칼이 3개나 꽂혀 있고 피가 뚝뚝 흐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 있지만 그분의 마음은 이 정도로 크게 상처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심 과거를 들춰보면서 좋았던 추억을 떠올려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온 것을 보면 여러분과의 만남을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재회할 수 있을까를, 그리고 과거의 접점이 현재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한편 이분은 이성적인 판단으로 좀 정신줄을 붙들어 매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보고 싶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와 그러면 안 된다, 그럴 수 없다는 마음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리딩을 하다 보니까 그분의 외면은 평온해 보일 수 있지만 내면은 격렬한 풍랑을 맞아서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외면과 내면의 온도차 때문에 본인은 더더욱 괴로운 거죠. 이럴 경우에 정말 말 그대로 후폭풍을 제대로 맞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최고치의 행복과 만족감을 보여주는 텐 펜타클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의 경우 행복이나 안정감 외에 조금 더 다른 키워드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뭐랄까요, 쓸쓸함이나 고독 같은 건데요. 이 모든 느낌이 좀 쓸쓸함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드를 보시면 한 노인이 젊은 부부, 아마 아들 부부든 딸 부부든 그럴 것 같은데요. 젊은 부부를 보면서 쓸쓸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게 바로 과거를 회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쓸쓸함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아마 계속 과거를 곱씹으면서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또 괴로워하겠지만 아마 어떤 면에선 여러분도 그런 큰 아픔을 겪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아픔이 훨씬 크겠지만요. 여러분은 과거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과거에 갇히지 않고 싶다는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 카드의 경우에 제가 카드 선택을 위해서 무심코 뽑은 카드였거든요. 랜덤으로요. 근데 1번 리딩에서도 그렇고 카드를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과 상당히 관계가 많은 내용들이 나온 것 같아서 이 카드도 리딩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카드는 바로 롤렐라의 카드인데요. 롤렐라의 언덕을 지날 때면 인어가 부르는 노랫소리에 유혹돼서 많은 배들이 침몰했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는 바위죠. 그러니까 이 카드는 칼자루를 진 것은 여러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카드의 배 그림을 좀 보세요. 인어보다 훨씬 작죠? 말 그대로 인어가 손을 흔들기만 해도 배는 침몰할 수 있습니다. 인어가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우도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어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과거를 되새기며 고통의 악순환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용서와 은총을 선택하게 될까요?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 어떤 만남을 하시든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한 결정을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리딩 때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3번 카드 선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멀어진 그분이 이별의 후폭풍을 겪고 있는지 그 근황과 속마음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드에 여러분의 상대방이 후폭풍을 겪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멈추지 말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뭘 멈추지 말라고 하는 건지 카드를 읽으면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그 옆에 있는 로맨스 엔젤 카드를 보시면요. 그 로맨스 엔젤 카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두세요. 당신의 소울메이트는 평소 당신이 기대했던 타입과는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아마 이런 말이겠죠? 비록 처음에는 좀 매력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이 소울메이트일 수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타입이 아니어도 소울메이트일 수 있다. 그리고 연인이 되지 못해도 그 소울메이트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카드의 의미도 하나하나 카드를 읽으면서 차차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그분의 마음 상태부터 좀 살펴볼까요? 그분은 여러분을 굉장히 자애롭고 따뜻하고 편안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나름 굉장히 존중하고도 있고요. 아마 여러분이 그분의 많은 것을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셨던 걸로 보이고 그분 역시 그런 여러분에게 기대서 응석을 부리곤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커플이 헤어지게 됐을까? 그 경위는 여러분 각각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별이 굉장히 아프기만 하거나 힘들기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배운 것도 있고 성장한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분은 후폭풍을 겪는다기보다 지금 현재 자신의 일에 몰두해서 연애보다는 일이 우선인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여러분과의 사랑과 이별은 이미 떠난 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속마음을 조금 더 상세히 들여다볼까요? 메이저 카드가 2장이나 나왔네요. The Magician, The Hermit. 2장의 메이저 카드와 컵기사 카드가 나왔습니다. 매지션 카드가 나온 것을 보니 그분은 역시나 일이나 공부에 대한 욕심이 많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과 공부를 통해서 조금 더 돋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연애에만 목을 맨다거나 하지는 않고 일이나 공부 쪽에 더 힘을 쏟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헐밋 카드, 은둔자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이 역시 공부나 일에 굉장히 몰두하는 것을 가리키거든요. 은둔자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한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래서 보면 그분은 역시나 공부나 일에 좀 몰두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헐밋 카드가 나온 것을 보면 여러분의 그분은 지금 연애를 하며 두 사람이 함께 시간을 내는 것
보내는 것보다 혼자만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께 연락해볼까 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연락이라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지만 이분의 마음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휘몰아치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고 혼란스럽고 그래서 연락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마음 상태가 아니라 가볍게 연락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궁금증과 호기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신 것 같습니다. 오른쪽 카드를 보시면 4번 컵 카드 보시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컵을 이렇게 내밀었는데 여러분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왼쪽에 있는 컵 기사가 마치 여러분에게 컵을 내민 듯한 그런 그림 배열인데요. 여러분 역시 그분에 대한 미련이나 후폭풍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이런 해석을 더욱 강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옆에 있는 9번 펜타클 카드 때문입니다. 9번 펜타클 카드에 그려진 여인을 한번 보세요. 펜타클이 잔뜩 열린 정원에서 한 손에는 새를 올리고 한 손으로는 펜타클을 만지며 더할 수 없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여러분 역시 그분에게서 소식이 오든 그렇지 않든 자신만의 행복을 잘 찾아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첫 카드에서 Don't Stop이라고 나온 것은 여러분과 그분의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하라, 멈추지 말고 계속 나아가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제일 오른쪽의 카드를 보시면 타워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보면 가슴이 철렁하는 분들 많으시죠? 예를 들어 만약 우리 둘이 다시 만나지 않으면 두 사람은 폭망하는 걸까? 아니면 우리 두 사람은 폭망의 길을 걷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오히려 두 분의 관계가 이렇게 한번 제대로 무너져야 각자 새로운 길로 잘 갈 수 있을 거라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붕괴가 없으면 재건도 없으니까요. 현재 여러분과 그분은 각자의 길을 잘 가고 계신 것 같고 이렇게 두 분의 관계가 한번 무너져 내리게 되면 두 분은 서로 아름답게 기억하고 또 다른 관계를 쌓아 올려가며 재정립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로 왼쪽에 있는 그림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제가 여러분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 무심코 뽑아서 제일 위에 올렸던 카드인데요. 카드 해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내용들이 나와서 1번 카드 리딩 때부터 계속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신 카드는 이너의 사랑이라는 카드인데요. 이너와 손을 잡고 있는 남자는 인간 남성입니다. 사실 인간과 이너는 서로 맺어질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서로 다른 존재가 사랑에 빠진 것이죠. 이 카드는 마치 위에서 이야기했던 소울메이트에 대한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소울메이트는 당신이 생각했던 타입과 전혀 다를 수 있다. 인어나 사람이나 각자의 소울메이트가 서로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죠. 하지만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영혼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소울메이트 역시 여러분이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어떤 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깊게 사랑에 빠졌던 그분이 여러분의 소울메이트가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의 소울메이트는 다른 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혼으로 연결된 아름다운 소울메이트를 만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의 리딩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리딩에서 뵐게요. 4번 카드 선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헤어진 그분이 이별의 후폭풍을 겪고 있는지 그 근황과 속마음을 잠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상대방이 후폭풍을 겪고 있느냐의 질문을 카드에게 해봤더니 당신의 천사에게 물어보세요 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천사는 또 어떤 대답을 해줄까 로맨스 엔젤에게 물어봤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 로맨스 엔젤 카드는 두 사람의 관계가 전생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생의 관계가 이 생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카드 리딩을 통해서 답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카드를 봤을 때 어쩌면 여러분은 환승이별을 당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러신가요? 상대방이 환승이별을 하셨나요? 그분에게는 새로운 썸남이나 썸녀가 생긴 상황이고 그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나온 데스카드가 의미심장합니다. 이 데스카드는 그분의 마음 안에서 여러분과의 관계는 이미 죽었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듯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다음으로 나오는 속마음 카드들을 보면 이것과는 또 정반대되는 카드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카드가 데빌 카드인데요. 이것은 빠져나올 수 없는 유혹이나 벗어날 수 없는 중독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분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중독적인 면, 육체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그것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때때로 깊은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올가매고 구속하고 싶은 마음이 깊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마치 내가 바람 펴도 너는 바람 피지 마라는 노래 가사처럼 내로남불을 시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여러분의 유혹적이고 매력적인 면은 놓치기가 싫고 그래서 여러분이 괴롭든 말든 자신에게 올가매두고 싶은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그래서일까 그분은 여러분에게 연락은 먼저 하지 못하고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본인의 머리로도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생각을 좀 쉽게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분에게 여러분은 이상형에 가깝습니다. 그분은 한편으론 여황제와 같은 따뜻함을 바랄 정도로 외롭다고 느끼고 있고 그것은 새로운 썸을 타거나 연애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정도의 것이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의 그 따뜻한 면모들, 모든 것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품어 안아주던 면들, 그리고 그 반대에 있는 유혹적이고 매력적인 면모들을 쉽게 끊어내고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앞에 로맨스 엔젤 카드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전생에서 이어져 온 관계라고 나왔던 것은 아마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끊어내도 쉽게 끊어내지지 않는 관계, 다른 새로운 관계가 생겨도 잘라낼 수 없어 계속 생각나는 존재, 여러분이 그분에게 그런 상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도 그분이 그런 존재일까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린 카드는 제가 여러분이 카드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무심코 골라서 카드 위에 얹었던 이미지 카드인데요. 1번 카드 리딩에서부터 이 카드가 계속 리딩에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을 암시하고 있어서 여러분께도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카드는 에바인데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이중성, 속임수, 주의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상대분의 이중성에 대해서 카드가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에바는 몸의 절반은 식물과 과실로 뒤덮여 있고 그녀의 목은 뱀이 감겨 있습니다. 그녀의 겉만 봐서는 그녀의 속마음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일인지 사람인지 정체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에 걸린 뱀은 그녀의 유혹이 뱀에게 물린 것보다 더욱 독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카드는 여러분이 상대분의 외변에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속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주의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디 외면과 내면의 온도차를 정확하게 느끼시고 본인이 바라는 선택,
본인이 평안한 결정을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리딩에서 뵙겠습니다.